몸의 소리. 내 몸 안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나죠. 네, 내 몸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살아 숨쉬고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들, 특히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그 소리를 낸다고 했죠. 음파를 낸다고 했어요. 심장은 대단한 소음꾼이다. 네. 다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보면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네.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가슴에다가, 심장에다가 이렇게 귀 대고 심장 소리 듣고 이런 거 하시죠? 심장 소리 하면 왠지 막 이렇게 설레이는 거 있지 않아요? 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심장의 박동은 몸 전체를 흔든대요. 심장 내가 떨리거나 이러면 진짜 심장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네, 심장은 소음꾼인 게 맞죠. 심장 소리가 꽤 크죠.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심장은 몸 전체를 흔든대요. 그래서 이 몸은 이 박동에 특별한 반응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측정도 할 수 있죠. 자, 제가 그림을 띄워서 여기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심장 박동 있죠. 그 심장 박동이 왜 이렇게 뛰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맥박이 뛰는데, 여기 그래프 상에서 맥박이라고 표현된 그 높은 봉우리 있죠. 그 봉우리는 대동맥에서 피가 나갈 때 박동 때문에 생기는 몸의 진동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 맥박이라는 거에서 이 가장 높은 봉우리가요, 이게 대동맥에서 피가 나가는 그 그래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동맥에서 피가 나갈 때 파동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피가 나갈 때의 박동, 그 울림 있죠. 그 박동에 몸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있다는 거죠. 이 불규칙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대동맥 속에서 발생하는 빼기 간섭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보시면 맥박이 올라갔다가 띠띠띠띠 띠띠띠띠 하는데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사실은 책에서 앞부분에 설명을 한 건데, 빼기 간섭 현상, 더하기 간섭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이 파동이 이렇게 뛰는 파동과 이렇게 뛰는 파동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각각 다르잖아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과 위로 올라가는 게 같이 만나면 더하기가 돼서 더 많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위로 올라간 것과 밑으로 내려가는 파동이 만났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빼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이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은 양을 올라가고 똑같은 양을 내려갔다 그러면 얘는 그냥 아무 파동도 없는 정지 상태가 되겠죠. 예, 이게 빼기 간섭 현상, 더하기 간섭 현상이에요. 근데 이 빼기 간섭 현상으로 인해서 맥박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맥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맥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동맥 하나만 체크해서 나온 그 맥박이 아니라 몸에서 진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나와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맥박이 뛰는데 우리가 숨을 멈춰요. 딱 숨을 멈추면 보시는 14번 그래프처럼 맥박이 되게 고르게 바뀌어요.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네. 심장의 대동맥 조직이 공명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 공명체계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심장에 좌심실이 피를 내뿜으면
탄력성 있는 대동맥이 잔뜩 부풀어 올랐다가 일시에 판막을 쫙 밀어내면서 힘을 입어서 한 번에 압력파가 대동맥을 타고 쭉 내려가죠. 압력파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피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압력파라는 파동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압력파가, 피는 계속 이제 쭉 내려가서 온몸을 돌겠죠. 근데 이 압력파는 아랫배의 분기점에 이르면, 아랫배에 있는 분기점에 이르면 여기서 대동맥은 두 갈래로 갈라져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압력파라는 것은 이 아랫배에 있는 분기점에 이르르면 일부분이 이 분기점에 반사돼서 다시 대동맥으로 올라간대요. 피는 계속 거기서 갈라져서 내려가요. 그런데 이 파동은 내려갔다가 일부분이 다시 올라온대요. 그런데 분기점이 아랫배에 있대요. 여기에 또 놀라운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아랫배일까요? 아랫배에 뭐가 있죠? 네, 바로 단전이 있어요. 아랫배에는 단전이 있어요. 그쵸? 그 단전에 이 압력파라는 파동이 이르르면 다시 반사돼서 일부가 위로 올라온대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압력파가 올라오는 사이에 피를 또 내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압력파가 또 내려가죠. 그러면 대동맥 어디선가, 이 중간 어디선가 이 두 개의 올라오던 파동과 내려가던 파동이 만나겠죠. 여기에서 간선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그 맥박의 불규칙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심장과 그 분기점, 단전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어떤 종류의 신호가 분기점에서 심장으로 전달되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단전이 심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지금 숨을 안 쉬어.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여, 멈추어라. 분기점에서 너에게로 반사파가 전달되어 올 때까지 다음 박동을 중지하라. 반사파가 전달될 때만 다음의 피를 내뿜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사돼서 올라오던 압력파가 심장에 도달할 때까지 심장이 멈추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반사파가 올라오면서 중간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반사파랑 중간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었었는데 숨을 안 쉬면 반사파가 심장까지 올 때까지는 이 피를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파가 심장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파가 전에는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다 올라온 다음에 같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압력파가 와서 합쳐져서 2배가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2배는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압력파가 나눠져서 일부가 올라온 거니까 일부의 압력파가 원래 압력파에 더해져서 같이 내려가니까 안정적인 압력파가 더 강력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돼서 올라온 압력파와 새로운 압력파가 동시에 심장에서 나올 것이고 이것들은 나란히 아래 위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공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초에 7차례씩 조화롭게 아래 위로 운동하게 해주면서 이 1초에 7번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림 14와 같은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파동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신호는 보통 때의 정상적인 신호보다 약 3배가량 신호의 폭이 높다. 공명 현상의 또 다른 특성은 공명 상태 속에서는 운동을 유지하는 데에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숨을 멈추게 되면 일단 그 맥박이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소름 끼치신 분은 수련 좀 하신 분이에요. 자, 여기에 호흡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맥이 손목맥과 여기 맥이 밸런스가 안 맞고 차이가 굉장히 심할 때 맥을 빨리 바로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우리 막 심장 되게 뛸 때도 그냥 심호흡 한번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 좀 편해지죠. 안정이 되죠. 호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같이 호흡을 하고 수련을 할 때 같이 호흡을 하고 단전 호흡 있죠. 단전 호흡하고 요가 할 때도 호흡이 있죠. 수련을 할 때 이런 호흡을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이요. 정상적인 그 심장이 건강하게 작용을 할 때도 이렇게 맥이라는 게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동이 몸에서 그 파동 때문에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인들 대부분이 다 부정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화형편하고 소금편 이야기할 때 현대인들 대부분이 화형이 너무나 많고 심장이 항진돼 있고 신장 기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맥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부정맥이라는 게 뭐죠? 맥박이 부정확하게 뛰는 게 부정맥이에요. 정상적으로 뛰어도 불규칙한데 부정확하게 뛰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 속에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오고 화가 잘 나고 정서 불안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건데 이렇게 맥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호흡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또 호흡을 멈춰요. 호흡을 또 막 다 멈춘단 말이에요. 호흡을 안 하면 숨을 멈추면 이게 심장이 이 맥박이 되게 안정적이 된다고 했고 막 호흡 수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호흡을 멈춰야겠다. 언제까지 멈추겠어요. 그쵸? 그렇게 무리해서 독자적으로 막 호흡을 막 해보시는 거는 오히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수련을 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항진되어 있는 이 부정맥이라는 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건강 관리가 또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또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을 수 있는가? 분명 1분 남짓도 안 돼서 또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고 질서정연한 리듬 현상은 깨지게 된다. 제가 올려드린 그 운동하면서 호흡하는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호흡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제 하시는 거 굉장히 맥을 좀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호흡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어제 이것도 끌어당김인데요. 어제 단학에 대한 영상을 몇 편을 봤어요. 근데 제가 단학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우연히 그냥 눈에 띄어서 봤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석가모니가 고행을 하다가 막 몸을 혹사하는 고행을 했었잖아요. 단식을 하면서 잠도 안 자고 고행하는 수련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접으시고 그때 그 죽을 드셨죠. 우유죽을 드셨죠. 우유죽, 그 타락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락죽 우리 왜 임금님이 드시던 그 영양가 높은 우유죽을 드셨는데 그게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몸의 에너지, 음식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몸에 좋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석가모니가 그러셨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네, 그 제자들 다시 불러가지고, 떠난 제자들 다시 불러서, 네, 또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열반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호흡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호흡 수련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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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내일 찍으려고 했는데 어머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서 또 그 영상을 봤었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도 심장, 부정맥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맥이라는 게 이렇게 손목 이렇게 맥 짚으면 한의원 가면 맥을 짚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손목의 맥이 거의 안 잡혔었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안 잡힐 정도였고 목은 너무 세고 이 간격이 클수록 병이 깊은 거거든요. 아유, 병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맞아요. 그게 병이에요. 몸속에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병이죠. 병이 되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줄이는 게 안정화시키는 것. 맥박이 또박또박 골고루 뛰면서 이 목과 손목맥이 격차가 크지 않아지는 게 그게 바로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세졌어요. 손목맥이 정말 많이 세졌어요. 예전엔 아예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한의원 가면 맥이 없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정말 많이 세졌고 맥박이 이제 골고루 규칙적으로 거의 규칙적으로 뛰게 됐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영양 성분이 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이런 맥도 안정화되면서 이런 마음의 공부가 확 펼쳐진 거예요.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끌어당김도 너무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당기고 예,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이 마음 공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된다, 건강해져야 된다. 몸에 먹는 거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제발 영양소를 좀 생각을 하면서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라. 필수 영양소들 꼭 다 골고루 잘 섭취하고 뭐 화학적인 거 먹지 말고 약 같은 거 다 화학 성분이다. 청량음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합성 감미료와 방부제와 이런 게 들어있는지 아냐. 예, 항생제, 고기 항생제부터 해서 GMO 이런 거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것과 마음 공부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꼭 몸 건강해지셔서 마음도 같이 건강해지시길 바래요. 저도 경험을 했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컨설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느낀 게요. 몸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면요. 마음의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 공부의 문제도 성격이라는 것도 80%는 다 해결이 돼요. 제가 몸과 마음의 그 관계, 성격이지 무엇 해가지고 성격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행에 따라서 몸의 영양소가 다 채워지면요. 한 80% 정도는 다 해결이 되고요. 마음 공부에 대한 것도 80% 정도는 해결이 돼요. 나머지 20%는 에고 청산이 안 되면 20%는 남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물꼬가 트이고 해결 방법이 거기서 열려요. 80%가 해결이 되니까 내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걸 오늘 이제 책을 소개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어제 제가 또 단학에 대해서 봤을 때도 단학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또 얘기를 하다가. 네. 그래서 꼭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좋은 거 드시고 좋은 운동 하시고 좋은 생각 하시고 그러면
예, 다 만사가 다 좋게 좋게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또 내일 이 좋은 책으로 마저 또 지금 10개의 강의가 있는데 10강 중에 1강, 1장, 10개의 장이 있는데 1장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 정말 저의 정말 소중한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